안녕하십니까. 안서회계원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717강은요. 각종 급여 718 급여나 근로소득에 붙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계산 방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이렇게 우리 어떤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다면 총 매출액에 대응하는 이제 원재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겠죠. 그 다음 이익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회사 부담부터 본인 부담까지 총 한 본인 부담이 한 10% 정도, 회사 부담이 12% 정도에서 20%. 그다음 종합소득세가 근로소득세가 6%부터 올라가지만 대충 웬만한 직장인은 20%대에 붙는다고 치면 한 42% 정도가 부담된다. 이제 급여를 아무리 받아도 42% 정도는 어쨌든 정부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걸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세행전을 2025년 1월 1일자 세분의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한지 자부심을 갖고 아니면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다 이러는 걸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급여에 대해서 정업은 각 지점이나 사업장별로 50명 이상이면 총 급여의 0.5%가 무조건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0.5%. 그러니까 급여가 일단 근로소득이 지급이 되면 머리 값으로 0.5%씩 낸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근로소득세가 이제 자기의 총 연봉에 대해서 공제 빼고 6%부터 45%까지 올라오고 여기에 지방주민세 10%까지 더해지니까 꽤 되죠. 근데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의 한 40~50% 정도는 면세점, 즉 근로소득세 거의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데 이제 계산 면세점이니까 소득세를 별로 안 내고 지방소득세도 별로 안 내지만 웬만한 급여를 받는 중견 직장인, 즉 회사의 책임자인 과부장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근로소득세가 20%, 30%, 40% 이렇게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평균 한 20%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빼고 나서 6%부터 45%까지 다단계로 올라가니까 전국민 근로소득자의 한 40~50%는 면세점 소득자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안 낸다 그런 얘기죠. 지방소득세가 10%가 붙고 그 다음 이제 이 급여에 대해서 머리 부분에 붙는 거 말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료가 급여의 7.09%인데 본인이 50%를 내고 회사가 50%를 내서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보면 알지만 그 찍힌 그 총 진료비 중에서 반은 건강보험료 부담금 본인이 내고 건강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낸 걸로 이제 좀 받는 건데 실제 젊은 직장인들이 내는 그 절대액 수에 비해서 받는 혜택은 작다고 봐야죠. 왜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아프면 낼 걸 미리미리 예납하는 건데 이 내는 시점하고 실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하고의 이 차이가 3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고 건강하게 근로를 하는 직장인들은 일방적으로 내는 것만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7%쯤 됩니다. 그럼 이 건강보험료에 또 부과받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로서 0.98% 되는데 이것은 건강보험료 10 내지 12 내지 13% 내는데 이것을 따로 보면은 0.9% 된다. 월급에 이런 얘기고 그다음 이제 국민연금보험이 이제 9%, 그 중에서 50%는 4.5%는 본인이고 나머지 4.5%는 이제 회사인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날지도 모르니까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이제 부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월급에서 한 반도 못 가져갈 거예요. 다 뭘 내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 거다 하는 얘기죠. 고용보험료 급여의 1.8%인데 역시 급여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사업주가 50% 부담해서 실직시 실업급여나 생활안정, 재취업 촉진
취업 앞선 자금으로 받는 고용보험료가 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산재보험료는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광업은 월급의 5.7% 높아요. 아주 뭐 지하로 내려가는 거니까 건설업도 뭐 떨어지는 거니까 3.5%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의 사업은 급여에 대해서 0.66%부터 0.96%까지 그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게 분류되는 게 있죠. 그냥 또 한 가지 급여에 대해서 붙는 건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의 집단 행동을 키우기 위한 노조 회비가 각 회사마다 노조 규약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급여의 1% 내지 2% 내외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노조에게 투명하게 공시하면 그걸 각 그 직원들의 급여에서 기부금 인정하는 걸로 혜택을 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다 그냥 공과금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자기가 혜택을 직접 받는지에 대해서 직접 느끼지 못하는 돈들이 이제 세금이나 공과금, 4대 보험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퇴직연금만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부장법에 의해서 자기 연봉의 10% 내외를 적립해서 나중에 DC형이나 DB형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다. 이것은 거의 자기가 낸 금액에 비례해서 이자까지 수익까지 포함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다른 거와 달리는 이제 급여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연봉의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합하면은 총 합계 금액이 바깥으로 나가는 세금 공과금이 22%쯤 되고 종합소득세율이 한 20%쯤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률 10%에서 다 토탈 52% 정도를 내야만 아니면 뭔가 저축을 해놔야만 자신의 급여 48%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급여 시스템이다. 물론 이 중에서 일부는 회사가 50% 내주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본인의 연봉 속에 회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0% 정도를 내야만, 이 중에 10%는 퇴직금이지만 한 42%를 내야만 근로소득이 바로 내가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유 대표 박인종 회장이었습니다.